첫 시작은 게임 제작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툴은 이제 맥스와 모션 빌더로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동안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션 빌더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뒤에 바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제작을 위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이 늘 요구되어 왔습니다. 물론 맥스의 바이패드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한국에서는 게임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패드에 세팅된 캐릭터를 모션 빌더로 가져와서 쉽고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애니메이션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맥스에서 게임 만들 때 바이패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패드는 이제 정말 옛날 한 맥스 7 버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플러그인 형식처럼 캐릭터 스튜디오 바이패드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썼어야 됐는데 맥스 7부터 바이패드라는 기능이 들어와서 이제 맥스만 설치해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패드라는 기능이 그 당시 때도 물론 너무나 이제 편했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은 작업자분들이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는 역시 다른 마야나 다른 3D 툴에 비해서 확실히 쉽고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늘 사람이 만족을 못하게 되죠. 아,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패드가 너무 올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토데이크 차원에서도 일정 버전 이상부터는 아마 바이패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로 바이패드에서 가져가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패드에 불편한 점들이 어떤 것들이냐. 물론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놓은 기능들은 바이패드에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스크립트,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해서 다 가능한 기능이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바이패드 자체가 인간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팅이기 때문에 다족 캐릭터 세팅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캐릭터 크기 조절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 스트레칭 세팅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기가 불편하고요. 애니메이션 수정하는 부분도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2018년도까지 바이패드 대부분 애니메이터 분들이 90% 이상 분들이 바이패드를 쓰는 이유가 너무 익숙해졌고 그 불편한 부분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오랜 시간 동안 찾아왔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편해졌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패드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바이패드가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아니면 마야든 또 모션 빌더든 이렇게 서로 호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깅이라는 것들은 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바이패드는 그 세팅을 좀 더 쉽게 셋으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져 있는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에는 바이패드 말고도 캣 또 마야에 들어있는 휴먼 IK 드링이 존재를 합니다. 휴먼 IK는 마야뿐만 아니라 모션 빌더에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결국엔 본으로 세팅해야 될 우리의 리깅 방법을 바이패드나 캣이나 휴먼 IK 같은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계속 휴먼 IK들을 짚고 넘어갈 건데 휴먼 IK 역시 장점과 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이름에도 있듯이 휴먼 IK는 역시도 좀 다족 캐릭터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크기 조절도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고 스트레칭 세팅도 살짝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이패드처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응용해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바이패드보다 훨씬 더 막강한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 재활용과 애니메이션 수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오늘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왜
모션 빌더의 휴먼 아이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모션 캡처 사용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사, 뭐 글로벌 플랫폼 아니면 글로벌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 바이패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아니면 다른 마야나 다른 곳에서 리깅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션 빌더로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FBX를 통한 모든 프로그램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바이패드와 유사한 조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이패드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풀바디 시스템. 바이패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서 좀 실습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시트나 F커브나 스토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내일 아마 김도환 차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리타게팅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재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모션 빌더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예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네마틱 형식의 모션 빌더가 많이 사용된 것 같고요. 그래서 GDC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모션 빌더를 사용해서 했던 영상들을 공개한 영상인데, 바디와 피겨와 페이스 부분에 많은 부분을 썼다고 이 친구들의 PPT에서 발표가 되어 있고요. GDC 영상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길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에서도 캐릭터 세팅 애니메이션에 이제 모션 빌더를 적용한 예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그 긴 영상을 좀 간략하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라이엇 게임즈의 롤의 그 게임 AR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필요한 영상을 제작할 때 모션 빌더가 적용되었다고 한 예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모션 빌더가 인간형 리깅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좀 더 활용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드래곤 형식의 뭐 4발 달린 녀석이나 날개까지 달려있는 녀석들도 충분히 모션 빌더 안에서 키 작업을 가능하게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아쉬운 거는 뭐 모션 빌더의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해외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NC소프트에서도 모션 빌더를 적용해서 이제 저희 나라에도 모션 빌더의 사용 사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모션 빌더의 장점과 뭐 바이패드의 장점, 단점을 좀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제 모션 빌더를 세팅하기 전에 좀 저희가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규칙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패드와 모션 빌더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맥스나 마야나 모션 빌더 이제 세 가지 버전이 맞춰져 있고 호환이 가능합니다. 예, FBX 파일 확장자로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인간형 형태를 기본적으로 휴먼 IK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과 얼굴과 뭐 척추와 두 개의 팔과 두 개의 다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구조를 약간씩 변형을 해서 사족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리깅 구조를 갖고 있는 파일이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네이밍 규칙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법칙을 꼭 안 지키셔도 되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이렇게 레프트, 뭐 라이트,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본 구조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위에 부분처럼 이렇게 언더바나 띄어쓰기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구별이 되는데 붙여서 쓰면은 모션 빌더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애초에 좀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네이밍 규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맥스나 모션 빌더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나 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인식을 하는데 뭐 마야 유저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마야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BX 뭐 어쩌고 저쩌고로 뜨는데 어차피 저희가 맥스나 마야나 모션 빌더나 아니면 다른 툴들과도 서로 호환이 잘 되는 파일 확장자나 아니면 파일 이름 아니면은 뭐 본의 이름들을 쓰시려면 언더바를 스페이스바 대신에 언더바를 쓰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바이패드를 사용하실 때 아니면 다른 리깅들을 사용하실 때 모션 빌더로 넘기실 때, 보내실 때 중요하게 맞춰주셔야 되는 게 바이패드의 기본 포즈입니다. 뭐 흔히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걸 A자형 포즈라고 말씀드리는데요. A자형 포즈로 제작을 하시면 모든 애니메이션들도 다 A자형 포즈로 기본으로 두고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T포즈를 쓰실 거면 모든 애니메이션을 T포즈로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흔히들 근데 A포즈보다는 이제 저희가 게임 회사에서는 T포즈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모션 빌더에서 바이패드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올 때 임포트해 올 때 이렇게 세팅을 뭐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나 오토매틱 유니티는 이렇게 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패드의 방향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바이패드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맥스에서 말하는 정면은 마이너스 Y축 방향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프론트 뷰를 보셨을 때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면 그게 정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야는 아마 마이너스 Z 방향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면 방향을 맞춰 주셔야지 모션 빌더로 가져왔을 때 큰 문제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드가 결국에는 모션 빌더든 마야든 간에 이렇게 FBX 파일로 호환을 해서 넘겼을 때 바이패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이패드가 기본적으로 리깅 구조가 기본 마야에서 본으로 리깅을 하는 방식과 살짝 다른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큰 문제 없이 호환을 하시려면 바이패드에 피겨 모드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은 트랜스퍼 넥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펠브스는 꺼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모션 빌더 이게 뭐 잘 안 맞춰 있다고 하더라도 모션 빌더로 넘길 때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큰 문제는 없으신데 기본 일반적인 본 리깅 방식에 맞춰서 마야나 다른 데로 넘기실 때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넘기시려면 이 체크 방식을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넘겨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드 캣이 존재하고요. 맥스는
FBX 확장자로 send to 기능을 써서 모션 빌더로 넘길 수 있고요. 그것들을 또 역시나 FBX 마야로 넘기거나 마야에서 맥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동일 버전일 때 큰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션 빌더를 사용할 때 저희가 좀 간략하게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세팅 방식이고요. 뭐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프로젝트마다 좀 세팅 방식이 틀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처음에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오토데이크 제품에 또 물론 모션 빌더도 있지만 마야나 맥스나 머드박스나 아노이드 그리고 캐릭터 제너레이션, 리캡, 그리고 스케치북이라는 컬렉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서로 호환성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데도 도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토데이크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물어보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원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시로 올리는 경로의 카페들인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해결 솔루션을 찾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